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밤사이 뉴욕장은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 다우지수 9개월 내 최대 낙폭 기록했고요. 나스닥도 5일째 밀렸습니다.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월 이후 최저치고요.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? 미국 시장이 한 2% 하락했죠. 다우가 장중한 때 2.7% 정도 하락했었는데 뭐 국내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죠. 어저께 우리나라 1% 빠져서 뭐 선반영했나?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선반영은 아니고요. 기술적으로 미국이 어떤 중요한 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그 이탈하는지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된 기본적 이유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의 확진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죠. 얼마 전에는 50개 주에서 뭐 40개, 47개 주 정도가 확진자 10%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진자 수가 1일 기준으로 11,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3만 명 이상 나오면서 3배의 확진자가 나왔죠.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백신 비접종자들의 팬데믹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백신이 뚫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피해서 말하기 위해서 접종자들에 의한 팬데믹이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죠. 또 미국에서 부스터샷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얘기죠. 그럼 미국에서 화두가 뭘까요? 두 가지입니다. 금방 말씀 델타 변이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느냐에 대한 부분, 또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,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. 이번 하락이 시작됐던 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하락하게 된 것이 뭐냐면 소비자 태도 지수였습니다.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였는데 이 태도 지수가 80.6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. 왜냐하면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함에 있어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의 물가 압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소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.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시장의 화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델타 변이가 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상황이죠. 그렇지만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아시아 시장에는 별로 반응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. 기술적으로 미국은 일단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써드렸을 거예요. 그 1, 2, 3, 1, 2, 3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평구에서 1, 2, 3 했다가 이게 돌파가 됐어요. 그랬는데 여기서 코로나 맞고 떨어졌죠. 그러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보루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, 2, 3가 돼서 저 꼭지니까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.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붕괴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붕괴 시그널이 안 나왔죠. 자세히 보시면 음봉이지만 요 아랫꼬리가 생긴 자리, 그 다음에 지난번 장대 음봉 후 20주선에서 다시 장대 음봉을 세워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럼 지금은 그때부터 저점도 안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관망 모드가 될 수밖에 없죠. 미국이 정말 저걸 깰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태도 지수를 말씀했잖아요. 인플레이션이 고용을 이겨낼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미 연준은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두 개를 보잖아요.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. 5.4 정도까지 나왔잖아요. 근데 고용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고용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안 할 거야.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소비자 태도 지수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된 거죠. 결국 연준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언급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약 가짜라면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, 고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결국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두면서 어쩌면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을 감행할 수도 있다. 그게 저는 이제 잭슨홀 미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. 1, 2, 3, 1, 2, 3였는데 나스닥도 안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는데
어떤 일정 구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.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 시간의 선물이 또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트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쩌면 조정에 돌입했을 확률을 열어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요즘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. 어제 여기 환율에서 1153원 78전까지 갔었어요. 근데 종가는 1152원 40전 정도에 끝났어요. 근데 지금 현재 1151원인데요. 이 원달러 상으로 보면 원달러가 이번에는 정말 많이 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. 기술적으로 이제 주봉 상태로는 역배열 상태예요. 사실은 아직은. 그러니까 일봉은 정배열을 완전히 가군 상태고, 일봉이 정배열이 또 주봉이 정배열을 안 가면 정배열이라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주봉이 정배열을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, 제가 지난주에 여기 60주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60주선 위에서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죠.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이후로 윗꼬리가 생겨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나 생각했는데, 이번 주에 그 윗꼬리를 메워줘서 양봉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 상단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어요. 상단선이 얼마냐면 1188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단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난번 고점이 1296원이잖아요. 그럼 거의 뭐 고점까지 근거리까지 와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 환율의 돌파는 어쩌면 상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주봉을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 주에 좀 원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120주선이 거의 수평 구간인데요. 이게 1164원이에요. 그러니까 1164원 돌파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원달러 이렇게 높은데 주가 괜찮을까요?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원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.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원달러가 계속해서 저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 60주선 올라갈 때 지지력 테스트가 올라간 상태에 60주 기울었거든요. 그 기울은 게 다시 도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반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에 올라간 이 모습은 아주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이번 주, 다음 주에 어쩌면 1180원대를 구경시킬 수도 있고, 그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그 개인들이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해요. 개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.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삽니다. 근데 수익률이요 안 좋아요. 6월 달부터 7월까지 그 코스피에서만 10조 넘게 샀죠. 근데 작년 2월부터 개인이, 그러니까 작년 2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해요. 기관이 팔기 시작했는데, 그때부터 개인이 산 게 얼마냐면 지금까지 100조가 넘습니다. 100조가 넘고, 외인이 45조, 그다음 기관이 57조 이렇게 팔았어요. 그 상황 속에서 이번 6월, 7월에 그 금액 중 10조 정도가 한 달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. 한 달 사이에 들어왔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요.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, 고점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100% 물린다는 얘기거든요. 내려갈 때 받아야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라는 거죠. 문제는 지금처럼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, 테이퍼링 가능성,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됐다면 수익률은 점점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개인들의 이 공격적 매매가 현실적으로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 이제 좀 멈춰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되돌린다 생각을 해서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만 사고 싶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 타이밍이 지나가는 과정이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8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럼 유동성이 회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저조는 당연한 결과일 거다라고 본다면 추후도 수익률은 어떨까요? 더 저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